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 전에 올린 인포지션 SI 플랍에서의 폴로라이즈드 오브벳 C벳 영상에 이어 아웃 오브 포지션 상황에서 인포지션 콜드 컬러가 있을 때 페어드 플랍을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너먼트 핸드입니다. 로우 잭이 오픈하고 버튼이 콜드 콜을 합니다. 빅 블라인드는 폴드. 플랍이 977, 7이 페어된 플랍이 열렸습니다. 로우잭은 이 플랍에서 CBS를 해야 할지 말지 한다면 어떤 사이즈를 써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 먼저 고려해야 될 게 7이죠. 7을 누가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 특정 카드가 누구한테 유리할까를 따질 때 옵수 핸드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냐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우잭이 오픈했을 때 7을 가진 옵수 핸드는 전혀 없죠. 또한 버튼이 콜을 했을 때 7을 가지고 있는 옵수 핸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탑 페어 영역 9. 로우잭은 에이스9 옵수를 약간 오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튼은 에이스9 옵수로 콜을 하지 않습니다. GTO 이론적으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에이스9 옵수이 로우잭 오프닝 렌지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미세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이 로우잭 오프닝 렌지, 왼쪽 잭이 버튼 콜링 렌지입니다. 보시면 로우잭 오프닝 렌지에 옵수 7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튼 콜링 렌지에 옵수 7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슈디드 샘블은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977 플랍에서 7은 별 의미가 없는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탑페어 영역을 봐야 되는데 로우잭은 약 50% 빈도로 에이스9 옵수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버튼은 3벳 블러프를 하든가 폴드를 하죠. 버튼에게는 옵수 9은 없습니다. 이 에이스9 옵수이 전체 레인지에 차지하는 비율은 미세하기 때문에 탑페어도 삐까삐까한 겁니다. 오복페어 영역을 보자 그러면 로우잭에는 에어라인, 킹스, 퀸스, 잭스, 텐스 모두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버튼은 에어라인, 킹스, 퀸스는 3벳을 하기 때문에 콜드 콜만 했다는 것은 이런 핸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잭스와 약간의 텐스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977 보드에서 로우잭은 넛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드에서 버튼이 큰 팟을 플레이할 핸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로우잭 입장에서는 이 플랍은 큰 사이즈 C벳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빈도 측면에서는 100% 빈도로 C벳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무조건 폴드할 핸드들 버튼이 그리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솔버로 C벳 빈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버는 이 플랍에서 약 66% 레인지를 3분의 2 사이즈로 C벳을 합니다. 작은 사이즈를 쓰지 않고 3분의 2 사이즈, 큰 사이즈를 씁니다. 만약 이 똑같은 플랍이 빅블라인드를 상대로는 어떨까요? 즉 로우잭이 오픈했는데 빅블라인드가 콜을 했다면 C벳 빈도는 어떻게 될까요? 빅블라인드 레인지에는 옵수 7X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빅블라인드는 9-7 옵수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빅블라인드에게는 큰 팟을 플레이할 핸드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만약 로우잭이 C벳을 하려고 그러면 작은 사이즈를 써야 될 것 같고요. 빈도 측면에서는 빅블라인드에게는 그냥 폴드 핸들이 꽤 있습니다. 64, 63, 43 그런 핸드들이요. 또는 킹, 두스, 퀸, 5 이런 핸드들은 그냥 폴드 하겠죠. 따라서 100%는 아니더라도 꽤 C벳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977 플랍에서 약 17% 빈도로 동크를 하게 됩니다. 만약 빅블라인드가 체크를 했다 그러면 로우잭은 약 반반 빈도로 51% 빈도로 작은 사이즈 C벳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에서 일반 플레이어들은 솔버처럼 17%만큼 동크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대부분 플레이어들은 그냥 100%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빅블라인드 레인지에 동크가 없다 그러면 로우잭의 책백
빈도는 거의 8, 90%까지 올라갑니다. 즉, 이 플랍에서는 책백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플랍이 9, 7, 7, 7이 페어된 플랍이 아니라 킹, 잭, 잭이 페어된 플랍일 경우는 어떨까요? 우선 누가 더 많은 잭을 가지고 있을지 따져야 됩니다. 옵수 부분만 따져보자면 로우 잭은 킹 잭, 퀸 잭, 또한 잭10 옵수도 오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튼 콜드 컬러는 이런 핸드들은 3벳 블러프를 하든가 아니면 폴드를 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잭은 로우 잭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높은 빈도로 C벳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즈를 생각하자면 플랍 출입수는 거의 넛이죠. 거의 역전당할 위험이 적습니다. 프로텍션이 그리 필요하지도 않아서 작은 사이즈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솔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킹 잭 보드입니다. 보시면 로우 잭은 에이스 잭, 킹 잭, 퀸 잭, 잭10 같은 옵스 핸드들을 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콜드 컬러 버튼은 에이스 잭 옵스 같은 경우는 일부 콜이 있지만 3벳 빈도도 있고 퀸잭도 마찬가지고요. 퀸잭은 거의 홀드고 잭10은 거의 없죠. 로우 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짐을 보시면 로우 잭은 무려 93% 빈도로 작은 사이즈 C벳을 하게 됩니다. 같은 페어드 보드라도 977이랑 킹 잭 같은 플랍은 다르게 플레이 됩니다. 이 로우 잭 버튼 상황에서 로우 잭 아웃 오브 포지션이 100% 체크를 해도 EB 손실은 없습니다. 실제로 솔버에 노드락을 걸면 솔버도 거의 100% 빈도로 체크를 합니다.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우 잭이 3분의 2 사이즈로 C벳을 하고 버튼이 콜을 합니다. 로우 잭이 다소 큰 사이즈 C벳을 할 수 있는 밸류 핸드들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들이 킹스, 퀸스, 잭스 같은 오버페어들, 물론 에어라인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핸드들로 뱃을 함으로써 버튼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9X나 파켓 페어들한테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킹10 같은 핸드, 2 오버 플러스 백도어 플러시드로 이 보드에서 S킹이 뱃을 하는 것은 밸류뱃일까요? 블러프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밸류뱃 같습니다. 왜냐하면 S킹으로 뱃을 함으로써 상대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오픈핸드 스테이트로 예를 들면 10-8, 잭10 같은 거스샷, 퀸잭, 킹10 이런 핸드들한테 밸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사이즈 C벳에 버튼이 콜을 했습니다. 버튼의 콜링 레인지에는 9X를 포함할 수 있고 파켓 페어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드가 페어되면 보통 플레이어들은 파켓 페어를 잘 폴드를 하지 않습니다. 드로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8 오픈핸드 스트레이트로 잭10, 퀸잭 이런 핸드들로 콜을 하여 로우 잭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어라인 같은 핸드들을 역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랍의 듀스, 로우 잭이 이제는 75% 사이즈로 더블 배럴, 버튼이 다시 콜을 합니다. 이후 솔버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요. 리버의 퀸, 로우 잭이 상대를 커버하는 올인, 버튼이 콜을 합니다. 솔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977 플랍에서 프리플랍 어그레스 로우 잭은 53% 에코티, 콜드 컬러 버튼은 47% 에코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우 잭은 전체 레인지의 66%를 다소 큰 사이즈, 3분의 2 사이즈로 C벳을 할 수 있습니다. 다소 머지드 레인지로 C벳을 하고요. 즉 강한 핸드뿐만 아니라 약한 핸드 또한 중간 강도 핸들도 C벳에 포함시킵니다. 보시면 파켓 7 쿼즈죠. 쿼즈는 슬로우 플레이하고 위크, 스위디드 에이스는 책이 더 많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뱃을 합니다. 이런 뱃을 할 때 백도어, 클럽, 다이아몬드, 하트가 있는 핸드들은 빈도가 훨씬 더 높고 백도어가 없는 것은 책이 더 많습니다. 쿼즈 슬로우 플레이
플러스도 슬로우 플레이 빈도가 좀 있고, 트립스는 키크가 에이스인 트립스 위에는 에이스가 많고요. 10-7은 책을 하네요. 오버페어 역시 배스를 하고요. 탑페어 역시 프로텍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스를 합니다. 언더페어는 책과 배스를 믹스하고, 노페어도 배스를 하고요. 에이스 하이도 배스를 하고, 대신 에이스 하이 중에서도 키크가 낮은 것은 책, 킹하이도 대부분 배스를 합니다. 킹5만 책이 많고요. 스트레이트 드로 높은 빈도로 배스를 하고요. 너팅에서도 배스를 합니다. 자, 이렇게 로우잭이 C배스를 했을 때 버튼은 레인지의 66%를 디펜드합니다. 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대부분 컨티뉴얼 핸드들은 콜로 끊고요. 왜냐하면 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로우잭이 만약에 턴이나 리버에 체크를 했을 때 배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버즈 콜만 하고요. 플러스 콜만 하고요. 트립시도 거의 콜만 합니다. 오버페어도 마찬가지. 대신 만약에 퀸스를 가지고 있었다면 레이즈를 하고요. 탑페어 콜만, 언더페어도 마찬가지. 노페어, 에이스 하이도 키커가 높은 에이스10 이상은 콜을 하고요. 나머지는 폴드합니다. 킹하이도 백도 플롯이 들어가 있는 위주로 콜을 합니다. 자, 여기서 킹 옵슛 같은 경우는 킹이 스페이드나 퀸이 스페이드 핸드들이 다른 핸드들에 비해서 월등히 콜 빈도가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상대의 블러핑을 언블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퀸8 수리드 같은 경우 로우잭이 이런 하트, 다이아몬드, 클럽으로 블러핑 C벳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퀸 스페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블러핑을 언블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킹은 이런 블러핑 핸드들에게 밸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킹6도 보시면 마찬가지고요. 즉 스페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블러핑을 언블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퀸 중에서 킹이 스페이드든 퀸이 스페이드든 핸드들은 콜 빈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플랍에서 바로 폴드하는 핸드들은 사연 없는 언페어드 핸드, 대략 이렇고요. 턴에 듀스 오브 스페이드, 하이잭은 이제 3벨에서 37% 레인지를 75% 사이즈로 더블 배럴을 합니다. 이제는 폴로라이즈 전략을 쓰고요. 즉 강한 핸드, 약한 핸드, 중간 핸드는 책. 자, 코즈는 슬로우 플레이하고 플라우스도 슬로우 플레이. 트립스는 뱃을 주로 하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키크가 에이스인 트립스는 책을 섞습니다. 오버페어는 뱃을 하고요. 에어라인은 이제는 슬로우 플레이. 탑페어 뱃을 하고요. 에이스9 같은 경우는 프로텍션이 다른 탑페어에 비해서 덜 필요하기 때문에 책을 섞습니다. 언더페어는 책, 서드페어도 책하고 에이스 하이도 책을 합니다. 킹하이 마찬가지고 스트레이트 드로 블러프죠. 스트레이트 드로는 뱃을 합니다. 더띵에서 선벨에서 뱃을 합니다. 자, 이런 더블 배럴의 버튼은 65% 레인지를 홀로만 끊습니다. 굳이 지금 레이즈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호즈도 마찬가지고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트립스, 오버페어, 탑페어, 언더페어, 서드페어, 에이스하이, 에이스킹, 에이스퀸은 컨티뉴, 나머지는 폴드. 킹하이, 킹퀸은 슈트별로 선별해서 폴드와 콜을 믹스하고 나머지는 폴드. 스트레이트 드로, 콜 위주로 컨티뉴, 너띵은 폴드합니다. 버튼은 레인지 중에서 턴 더블 배럴에 폴드할 가장 강한 핸들은 무엇일까요? 파켓 5네요. 파켓 5, 파켓 4, 파켓 3, 에이스 퀸 옵슛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에이스 퀸은 거의 컨티뉴 하지만 일부 무늬는 폴드가 좀 있습니다. 리버에 퀸 다이아몬드, 로우잭은 37%를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블록벳 또는 올인을 선택합니다. 25% 블록벳은 킹9, 잭9, 텐9 같은 세컨 페어로 구성되고요. 핸드 클래스별로 다시 보겠습니다. 플러스는
블록뱃으로 상대의 트립스 같은 핸드들한테 레이즈를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트립스는 올인, 오버페어도 올인, 탑페어도 거의 올인, 언더페어도 거의 올인, 세컨 페어는 작은 사이즈 블락뱃, 서드 페어는 체크, 오버페어도 체크, 에이스아이도 체크, 킹아이는 블러프. 특이하게 이 보드 이 런아웃에서 솔버는 킹아이를 블러프 핸드로 선별하여 쓰고 있습니다. 제일 블러프 빈도가 높은 게 킹10, 그리고 킹잭, 너띵은 포기. 런아웃에 따라 솔버는 어떨 때는 너띵 영역에서 블러프 핸드를 선별하는데 이 보드 이 런아웃에서는 킹아이를 블러프 핸드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버튼은 약 55%를 콜을 합니다. 포즈, 플러스, 트립스, 탑페어, 언더페어까지는 거의 100% 콜을 하고 세컨 페어, 솔버는 세컨 페어를 선별해서 콜과 폴드를 믹스합니다. 보시면 펜9이랑 킹9은 폴드가 매우 높습니다. 이 이유는 로우잭의 주 블러프는 킹잭입니다. 따라서 펜9과 킹9은 노우잭의 블러프를 블락하고 있어서 폴드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솔버로 보면 잭9도 폴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킹잭도 노우잭의 주 블러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게임에서 인간 플레이어를 상대로 할 때는 이렇게 세컨 페어를 키커에 따라 콜과 폴드로 스플릿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가 오버 블러프 한다면 모든 세컨 페어는 콜, 만약 상대가 언더 블러프 하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모든 세컨 페어는 폴드,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드 페어 거의 폴드고요. 로우 페어도 마찬가지. 에이스 아이는 폴드입니다. 운 좋게 리버에 띄워서 파스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리버에 퀸이 안 떴더라도 거의 올인을 해야 할 핸드입니다. 이 액션 라인은 공격적인 액션 라인이 마지막 리버에서 운 좋게 이긴 케이스이지만 만약에 이 라인을 패시브하게 탔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됐을까요? 패시브 라인을 탔다면 플랍의 체크, 버튼이 탑페어로 플로트벳, 여기서 투 오버로 콜, 턴엣, 듀스, 체크, 여기서 버튼이 뱃을 나오면 폴드 해야죠. 예. 아웃 포지션 로우잭에서 인 포지션 콜드 컬러를 상대로 플랍에서 큰 사이즈 스웨트를 하는 보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3, 1044 이런 종류의 핸드들. 또한 작은 사이즈를 쓰는 보드들은 ACS 잭, ACS 10 이런 종류의 핸드들. 왜 어떨 때는 작은 사이즈, 왜 어떨 때는 큰 사이즈 쓸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과 이번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따져보시면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플랍 10의 사이즈는 너무 깊게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턴 리버 플레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단지 플랍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턴 리버에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경우에만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굴런하세요.